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이재명 테마주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거 보시기 전에 일단은 이제 지수 좀 올라간 거 좀 잠깐 체크를 좀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0.9% 많이 올랐죠,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1.1% 여기도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미국의 그 지난주 금요일날 장 끝나고 나서 뭐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데 비상계엄령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그리고 우리나라 탄핵 뭐 이런 거 겪으면서 환율이 붕 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환율이 막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외환위기 올 거다, 그 이상한 분위기 막 조성하면서, 그죠? 그 비관론자들 또 항상 그래. 환율만 오르면 덜덜덜 떠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환율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포심을 막 부각시키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또 그냥 항상 그렇죠, 그죠? 네, 항상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1.2% 급락했거든요. 네, 환율은 이 정도 떨어지면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환율이 쭉 급락을 하면서 잘 끝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370원대에 돌아선 거는 이 안쪽으로 들어온 거 오랜만이죠. 그래서 작년 언제요? 10월 이후로 처음이에요. 작년 10월 이후로 1370원대 아예 안착을 해서 들어왔고, 자,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지수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국제 유가를 좀 보시면, 국제 유가가 최근에 그냥 계속 이래요. 60달러 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뭐 기름값 많이 올라서 뭐 저기 잘못될까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수 얘기는 진짜 할 게 없어요. 너무 좋아요. 뭐 이제 어떤 악재가 나와도 뭐 반응을 안 하니까, 그죠?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고, 그러면 바로 잠깐만요. 이제 지수 얘기 할 얘기가 없어서 금방 끝났습니다. 뭐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최근에 이재명 테마주에 이제 물려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얘기해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재명 테마주가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물려있는 이제 그 평단가 매수가까지 반등이 세게 나올 만한 것들은 별로 안 보여요.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이제 종목별로 다 틀리겠지만 반등이 세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뭐 30% 40%씩 물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본전까지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이재명 이제 지지율이 뭐 50% 넘는다 이제 그런 여론조사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자꾸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본인도 자꾸 말과 행동이 좀 경솔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좀 안 해도 되는 말, 안 해도 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자꾸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구설수에 자꾸 휘말려요. 지지율만 까먹는 이제 뭐 그런 건데 그런 논란을 막 일으키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지지율이 50% 넘게 나오겠다? 그러면 여론조사하는 그 기관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지 뭐,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사 최근에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선거라는 거는 분위기거든요, 분위기. 네.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뭐 좋게 얘기하면은 본인이 될 게 확실하게 아니까 뭐 저러는 걸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또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하나하나 종목들 먼저 보고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제 지수 얘기는 끝났고 이재명 테마주들이 많이 빠졌죠. 이제 많이 빠졌고 오르질 않아요. 여기 보면 뭐 기존의 인맥주들부터 또 봐야지. 잠깐만요. 네, 여기 보면
동신건설이나 이런 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뭐 오늘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 전혀 힘이 없어요. 고점 대비 이제 반토막 이상 났고요. 여기 한 8만 원이라고 할게요. 대충 계산하기 좋게. 근데 엊그제 저점이 35,000원입니다.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50%가 넘은 거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결론부터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이재명 테마의 반등 가능성은 있어요. 있는데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한데 글씨 왜 이러냐. 잠깐만.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해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50% 전후로 떨어진 이런 낙폭과대주들이 한 번에 전고점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불가능한 이유, 마이너스 50% 손해났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면 플러스 50%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반토막 난 상태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면, 마이너스 50%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면 지금 위치에서 100% 올라가야 되잖아요. 뭔 얘기냐면 뭐 만원이었어요 고점이. 근데 5천원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죠. 근데 5천원에서 만원 가려면 곱하기 2, 즉 100%가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기는 있는데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막 물리신 분들한테 막 그냥 꿈과 희망을 드리는 그런 싸구려 방송을 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희망으로나 돌려주는 그런 건 난 하고 싶지 않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D-13일이라면서요. 별로 안 남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이 예를 들어서 지금 1등이 아니라 2등이에요. 1등이 김문수 씨고, 예를 들어서. 근데 너무 선거운동을 잘하고 상대방이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도저히 안 될 줄 알았는데 지지율이 역전했어요. 드라마틱하게 딱 역전했어. 그러면 가능하죠. 근데 아니잖아. 계속 50%라며 본인이 뭐 아주 1등을 공고히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잖아요. 아니 이미 1등인데 1등인 건 맞아요. 지지율이. 그죠? 네. 근데 50%까지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 근데 어쨌든 1등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1등에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얘네들이 올라올 이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법 리스크가 있을 때는 잘 갔어요. 유죄 나와서 이제 다 그냥 끝난 거 아니야? 근데 무죄가 나와요. 막 이래가지고 끝나는 거 아니야? 또 계속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를, 그 리스크를. 참 대단하다고 그때 봤잖아요. 그죠? 대단한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막 조국들이 올라간 거예요. 급락하다가 막 상한가 나서 막 거꾸로 막 신고가 나고 막. 근데 지금은 그럴 게 없잖아요. 오히려 실수만 많이 하고 요즘에 말 실수, 그다음에 태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정고점을 단순히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죠. 근데 기술적인 반응은 가능하다. 그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인이라는 게 뭐예요? 차트로 봤을 때 낙폭과대가 너무 심하면 살짝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급락하다가 반등이 나오면 그냥 요런 양봉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에서 한 20% 정도 양봉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보세요. 종목들 저도 보면서 이 얘기를 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인맥주 중에서 뭐 많이 물린 게 이스타코 이런 거 많이 물렸더라고요. 동전주였잖아요. 네, 동전주였는데 500원짜리가 2,700원까지 5배 급등했다가 다시 1,100원이 됐어요. 그죠? 네, 조금 있어 동전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물타기 하시면 큰일 난다고. 근데 고점 대비 지금 딱 반토막이죠.
2350원 나누기 2 해보세요. 얼마예요? 1170원. 오늘 1167원 반올림하면 1170원. 반토막이라니까. 얘네들이 올라올 때 왜 떨어지기 전에 보면 막 거래 많은 자리들 요런 거 있죠. 여기가 주가가 떨어졌다 올라갈 때는 정말 엄청나게 센 저항이에요. 저항. 여기를 다시 탈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엄청난 저항이거든요. 자꾸 전저점 그냥 깨면서 떨어지잖아요. 반등 나오기도 쉽지도 않지만 나와도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배터리로 따지면 뭐 에너자이저라든지 뭐 듀라셀 이런 우리 건전지 있잖아요. 그건 진짜 오래 가거든요. 듀라셀 건전지 써보면 진짜 오래 가긴 오래 가요. 비싸서 그렇지 오래 가요. 근데 중국산 저가 이름도 모르는 건전지 써보세요. 승질나요. 승질나. 뭐 이런 게 다 있어. 싸구려는 싸구려거든. 중국산 싸구려 건전지 마냥 급등이 나와도 그냥 픽 방전돼 버리듯이 그냥 힘 빠져버려요. 그게 별로 여기서 단타 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아셨죠? 매물대도 많고 세력이 나간 거지. 일성건설 마찬가지. 근데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마찬가지. 그냥 주구장창 떨어지잖아요. 주구장창. 근데 이러다가 가끔씩 전고점에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리엔트 바이오가 막 떨어지다가 갑자기 요즘에 막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래가지고 막 바이오주들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오리엔트 바이오에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아니 저희는 이재명보다는 바이오예요. 회사 이름 보세요. 오리엔트 바이오 이러면서 갑자기 막 코로나 수혜줍니다 하면서 막 급등을 시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재료가 바뀌면 다시 올라올 수는 있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네? 가장 웃긴 얘기 중에 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아유 그런 게 어딨어. 많이 먹으면 더 살로 가지. 조금 먹어도 안 움직이면 살로 가더라고요. 정직해요 몸은. 그죠? 네. 뭐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들 되게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찔 그 틈이 없지. 안 그렇습니까? 살 안 찌는 체질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부지런해요. 잠시도 안 쉬고 뭘 계속 하거든. 그러니까 살이 안 찌지. 조금만 먹고 살찌는 사람들은 보통 움직임이 좀 적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다른 재료로 이렇게 바뀌어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왜? 마이너스 30% 정도 떨어지다 보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2,000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1,300원이잖아요. 얼마 떨어진 거예요? 30%. 그죠? 그러면 반등이 살짝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인맥주 여기까지만 보고 정책주 뭐 이런 거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거 이거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맛이 간 거예요. 왜 맛이 갔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기에서 정책주잖아요. 퓨리오사 AI 그죠? 그때 실제로 또 이 회사를 방문했었고 4월달에 그때 그래서 급등했던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급등을 했었고 꽤 오랫동안 이 라인을 지지하다가 그냥 은근슬쩍 주르륵 떨어지죠. 사실상 이 차트는 끝난 차트로 보는 게 맞아요. 끝난 차트를 보는 게 맞다. 근데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나요? 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말을 애매하게 해서 죄송한데 왜 애매하게 했냐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4월 18일날 고점 찍고 단 한 번도 양봉, 즉 반등이 나온 적이 없어요. 통상 요쯤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거든요. 들었다가 놓고 떨어지든지 아니면 또 가든지 해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반등이 나와요. 사실은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안 나올 수도 있다. 그게 뭐냐면 여기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이것처럼 이것도 이재명 관련주로 간 거잖아요. 네. 반등 없이 그냥 그대로 떨어집니다. 똑같이 1370원이죠. 나누기 2 해보세요. 그냥 반등 한 번 안 나오고 그냥 그대로 녹아내려요. 제가 그래서 지난달에 이재명 테마주를 하는 건 좋은데 잠깐만 수익 보고 빨리 팔아라, 들고 갈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 얘기했던 이유가 이재명이 정책을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4월달에. 근데 그때는 국민의힘은 뭐 단일화 후보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5월 초까지도 안 나왔잖아 제대로. 네. 그래가지고 뭐 거기는 정책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4월달에 4월부터 5월 초까지 움직였던 대선 정책주들은 대부분 이재명 테마주였잖아요. 근데 그때 이거를 제가 하기는 하시라. 왜냐면 이거 안 하면 돈 벌 데가 없다. 근데 수익 났으면 빨리 팔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정책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한 종목이 한 정책과 관련된 테마주가 급등했다가 원래는 이렇게 누르고 또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왜? 정책을 너무 남발하니까. 근데 그 제 얘기가 맞았죠. 그 당시에는 저 인간 또 이재명 욕하네 막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왜? 이재명 지지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지. 근데 기분 나쁠 거다라고 해서 그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얘기를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무슨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막 뜯어 말렸잖아요. 수익은 내라고 들어가서 하긴 하는데 오래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펄펄 뛰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시겠죠 왜 그랬는지. 이게 보였거든 이게.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냥 반등 없이 그냥 녹아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포바이프 이거 보세요. 이거는 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이 났다가 또 반등이 나왔어요. 원래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러면은 뭐 물타기도 좀 해도 되고 이런 데서 저점 매수해서 재미 볼 수도 있죠. 잘만 사면 50%짜리 수익도 나와요. 근데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포바이포나 웹캐시나 코나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쌍봉이죠. 그죠? 여기 웹캐시하고 코나이는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게 쌍봉의 모습을 갖추는 것도 있지만 많지 않고요. 대부분 다시 보세요. TS 인베스먼트 녹아내리죠. DSC 인베스먼트 녹아내리잖아요. 반등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재명 지지율 압도적으로 뭐 50% 넘는다며. 근데 왜 자꾸 떨어지냐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물 타지 말라 그랬잖아요. 물 타지 말라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이런 식으로 녹아내리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웹툰이랑 무슨 뭐 하여튼 콘텐츠 관련주들 키다리 스튜디오 4월달에 반짝거리고 그냥 내려갔잖아요. 떨어질 때 잘 보시면 반등이 얘는 있었어요. 언제? 약하긴 하지만 요거 12% 올라왔다 내려갔죠. 이게 반등 나오고 세력 나간 거예요. 우리 나간다잉 이러면서 미스터 블루 막 더 갈 것처럼. 제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 그랬죠. 더 갈 것처럼 막. 응? 거래가 계속 들어와. 또 올라가. 또 가. 보름 넘게 3주째 막 으쌰으쌰 하더니 녹아내려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만 딱 놓고 보면 눌림목 같잖아요. 왠지 더 갈 것처럼. 응? 이거를 전문용어로 이미테이션 눌림목이라고 해요. 제가 만든 용어니까 어디 가서 쓰지 마세요. 이미테이션 짝퉁 눌림목이라고 해요. 짝퉁 눌림목. 대량거래 마지막으로 터진 양봉이 얘잖아요. 이 친구잖아요. 이 밑을 깨고 내려왔죠. 그러면 세력 없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라고요. 저희 세력 매주 줍니다. 많이 갈 것 같지 않아요? 빨리 들어오세요. 출발하기 전에 빨리 들어오시라고. 문 닫힙니다. 빨리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홈쇼핑처럼 홈쇼핑에 왜 뭐 품절 임박 무슨 뭐 사이즈 매진 나머지도 지금 뭐 매진 임박 앞으로 추가 생산 없을 예정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막
그 쇼핑 중독된 아주머니들 막 사게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이게. 비유가 웃기죠, 그죠? 예,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런 걸. 홈쇼핑이 아니라 이런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사게 만드는 거라 이게.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죠? 고점 대비 500원 떨어졌거든요. 그럼 얘도 지금 거의 30% 떨어진 거예요. 반등이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이러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지금. 스튜디오 비ル그냥 녹아내리잖아요.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인데 여기를 지금 깨고 내려가잖아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일시적인 하락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지. 핑거 스토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 건 빨리 가든가. 거리 얼마나 풍성해요. 그죠? 가야지. 근데 그게 녹아내리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21선 깨지는 건 둘째 치고요. 얘 매물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강력한 매물대 아닙니까? 이 안에서 거래가 이만큼 많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깨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사기당한 거예요. 이거 들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많이 갈까봐 이제 기대하고 있다가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 물론 본인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왜? 계속 얘기했잖아요. 갈 때 아니 이렇게 거리가 풍성하면 빨리 가야지. 왜 안 가는데? 한 달 동안 내내. 응?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어떻게 쳐요? 처음에는 이제 약속된 그 돈을 주잖아요. 이자를 주고. 그죠? 네, 신뢰를 쌓고 돈 바로바로 주네. 걱정했는데 처음에 1,000만 원 줬는데 1,000만 원만 투자했는데 괜찮아요. 나중에 5천만, 1억, 10억씩 넣잖아. 친구들까지 다 같이 넣고 사기꾼이 그때 돈을 들고 날르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희 보세요. 이재명 정책주로서 지금 수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샀다 팔았다 하시면 얼마나 돈을 잘 버실 수 있겠습니까? 딱 사는 순간 물려버리는 거지. 사기당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거예요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종목 좀 더 보여드릴까? 아까 그 코나이랑 웨캐시고 얘네들은 이제 지역 화폐 뭐 그런 건데 여기는 좀 더 올라올 수는 있어요.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반등 안 나오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질 거고. 근데 반등 나와도 신고가 날지 안 날지는 지켜봐야 돼요. 이게 오리엔트 전공이 있죠. 오리엔트 전공이 여기서 껐덕껐덕 거리다가 한 번 더 나온 게 이만큼이거든요. 요거 나오기 전이랑 비슷해요. 응? 비슷하다고. 지금 호나이랑 웨캐시가 그래야지. 네. 그래서 살짝 한 방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악고점을 제낄지 안 제낄지는 모르겠고. 나와봐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요 국면에서 이 이재명 관련주들이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려면 이 테마주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재명이죠. 이재명 씨가 지금 뭐 선거 운동을 좀 잘하고 더 그 뭐 지지율 1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더 높이든지 아니면 그걸 이제 그 지지율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잘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듯이 지지율도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재명 씨가 지금 최근에 꽃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지지율이 빠지는 쪽을 가고 있는지 보시면 여러 가지인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지규현이라는 판사가 있어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해준 사람. 그래서 민주당이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민주당에서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판사를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 그래서 이제 사진 공개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제가 아까 오늘 끝나고 방송 끝나고 나서 주시장 끝나고 나서 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고 내가 한참 웃었어요. 역공을 받았어요. 역공을.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불법 유흥주점 방문 증언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신호콩인지 뭔지 술집 이름인데 거기가 이제 뭐 불법 유흥주점 그러니까 접대부도 뭐 부르고 뭐 그런 데래요. 근데 여기서 이게 하던 종업원이 불었다네 또.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해봐야지. 네. 이재명 씨가 이제 뭐 당신들이 확인해봐라 이렇게 뭐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방탄유리 좀 치우지 답답하게. 아무튼 네. 뭐 이랬대요.
가기는 갔나봐. 가족 모임 가는 장소라고 뭐 얘기했다는 거 보니까. 근데 본인은 뭐 당신들이 알아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시끄러워요. 이런 얘기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언론이 이재명을 지금 깐단 말이에요. 지금. 어제는 이제 상지건설 얘기하죠. 언론이 이재명을 까기 시작한다니까요. 까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뉴스가 막 뜨던데, 이재명이 노동계 수건을 풀어주나, 이게 뭐냐면 최저임금 있죠. 최저임금을 모든 그 저기 분야에 적용하겠대요. 확대 검토하겠대요. 전 업종에. 자, 이게 옳다 아니다를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지지율이 이렇게 50%가 넘고 확실하면요, 이런 무리한 정책 발표 안 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아니, 대통령 될 게 확실한데 뭐하러 자꾸 이렇게 이런 정책을 남발을 해요. 왜냐면 이거 얘기 나오면은 자영업자들하고 그 반발 심해요. 왜? 그 다음에 기업 오너들도 마찬가지죠.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오고, 안 그래도 지금 심각하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걸 더 한다고요? 그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럼 표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감안하고도 지금 이걸 한다는 거는 뭐예요? 뭐가 다급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지조사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도 저는 현재 지금 8시죠? 8시 반 정도 됐는데, 이 시각에 누가 저한테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김문수 후보가 뭐 치고 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대로 그냥 바로 내일 선거 투표하면 이재명이 이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넉넉하게 이기는 게 아닌가 봐. 이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테마주 하실 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 자꾸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꼭 튀어나와. 자꾸 이재명 욕하냐고. 그러면 지금 뭐 김문수 테마주 뭐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그런 거 얘기해 드릴까요? 이미 저기 끝나버린 뭐 저기 누구야 한덕수 테마주나 얘기해 드릴까요? 그 얘기를 뭐하러 해? 한동훈 테마주 얘기해요?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재명 거 얘기해야지. 왜? 다 여기서 다 물려버렸는데 사람들이. 우리는 물린 게 없어요. 우리 방은.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한 사람인데 제가 물렸겠습니까? 안 물렸지. 우리는 수익내가 다 빠졌지. 어쨌든 뭐가 급한가 봐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거의 이재명 테마주라고 해서 올라간 게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시간에서 급등한 테마주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 KCT, 한국정보인증 이런 거거든요. KCT, 한국정보인증, 밑에 보면 로지시스 이런 것도 있고, 이거 한네트도 그렇고 급등을 했어요. 한네트도 5% 급등을 했죠. 너 왜 급등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뉴스에 나온 걸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웃깁니다 이거 돌아가는 게. 자, 잘 보이시죠? 오늘 장 마감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산하 디지털 자산위원회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토론회 개최를 해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연계하자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그래서 KCT, 한국정보인증, 한네트, 로지시스와 같은 STO 즉 토큰 증권 발행 테마가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KCT가 상한가를 갖고 한국정보인증도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한네트도 5% 급등했다고 여기 써있죠. 밑에 로지시스도 똑같은 재료가 붙어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급등한 이유를 얘네들이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책주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기사 하나 붙어있죠. 네. 골 때립니다 이거. 기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기사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네.
파이낸셜 뉴스에서 단독으로 오후 5시 21분에 이거 뭐냐 이거 5시 21분에 기사가 입력됐죠? 이상하네. 저도 지금 봤는데 수정을 했으면은 시간이 이거보다 늦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정을 했는데 왜 얘는 15시지? 17시에 입력을 했는데 어떻게 수정을 했는데 15시가 되죠? 뭐지 인간들? 요즘에 언론 이렇게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수상해요. 제가 틀린 건가요? 맞잖아요. 아니 15시에 최초 입력을 하고 수정을 해서 17시로 돼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 있냐? 희한하네. 희한해요. 네, 이 기사가 뭐냐면 CBDC 스테이블 코인 탄력 분남. 이재명이 아니고요. 이창용이랑 이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잖아요, 그죠? 이창용 총재하고 6대 은행장이랑 IIF가 회동을 했대요. IIF는 뭐냐? 국제금융협회. 그러면 이재명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 맞잖아요. 근데 왜 이재명 테마주라고 해서 올리지? 제가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뭐냐 이것들은.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테마주로 오른 게 사실상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요 일부. 뭐 저기 그 반려동물 쪽에 관련해서 올라간 게 한두 개 있더라고요. 근데 큰 의미가 없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시간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캔버스엔 18% 급락했죠. 이재명 정책주로 부각되며 급락했대요. 삼성물산 12% 급락했죠. 이재명 정책주라서 급락했대요. K웨더 10% 급락했는데 이재명 정책주라서 오른 게 아니라 급락했대요. 자, 분위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재명 테마주들이 종목에 따라서 종목별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반등이 나온다면 낙폭과대가 너무 심해서 나오는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갑자기 뭐 그 회사에 이재명이 아닌 다른 재료가 붙어서 그걸로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급등이 나오면 거기에서 그 주식을 계속 이제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잠깐 일시적인 아주 잠깐의 급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팔아버리시는 게 맞아요. 지금 팔면 손해인데요. 예, 손해를 보시더라도 팔아버리는 게 맞아요. 다시 그러니까 손실이 40% 50%씩 났잖아요. 그러면 본전에 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안 온다니까.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전 대통령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그랬어요. 안 왔어. 안 왔다니까.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안 왔어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안 왔어. 오는 거 별로 없어요. 한 2, 3년 지나서 돌아오는 게 있긴 있던데 2, 3년 그럼 두고 계시든지. 그러니까 이재명 테마주는 제가 그러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 지나서 바뀔 수 있지만 지금은 이재명이 아직도 대통령이 될 것 같아.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냐고요? 다 물렸잖아 개미들.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물렸잖아요. 저는 이재명 테마주를 여기서 추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좋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안타까워서. 물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잘 알거든요. 왜? 아무리 물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도 오래 들고 갈 생각하지 말고 수익 냈으면 빨리빨리 팔으라고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은 들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맞잖아요. 원래 전문가 말 잘 안 들어. 전문가 말을 누가 제일 잘 듣는 줄 아세요? 회비 내고 들어온 유료회원들이 제일 잘 들어요. 거꾸로 돈 냈으면 막 함부로 할 것 같죠? 아니, 오히려 얘기를 더 잘 들어요. 누가 제일 말을 안 들을까요? 무료 방송만 듣는 분들이 말을 제일 안 들어. 찔리시죠? 찔리면 저기 구독이랑 좋아요나 한번 누르시든지 싫으면 그것도 치우시고. 네? 누르지 마세요. 네, 그런 걸 누르는 건 아닌 것 같다. 말 제일 안 들어. 맞잖아요. 그죠? 찔리잖아요. 그죠? 맨날 자기 맘대로 하고 맨날 제 방송 듣고 후회하고 아이씨 저 인간 말대로 할걸. 네? 안타까워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또 못할까봐.
또 막연하게 또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까봐 그러지 말라고. 거기에 물살돈이 있으면 다른 종목 사세요. 다른 종목.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오히려 좋아요. 예전에 뭐 왼쪽 끝에 있는 좌파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저기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세상 끝나는 줄 알고 힘들어하셨잖아요. 근데 망했어요? 안 망했거든. 오른쪽에 있는 우파분들,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이 세상 망할 거라고 걱정들 많이 하셨죠. 물론 데미지는 있었죠. 특정 정책에 대해서. 그렇죠? 이건 다 똑같아요. 어느 대통령이건. 근데 근본적으로 망하진 않았거든.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네. 돈 벌 길은 열려요. 열린다고. 문재인 대통령 때 주시장 많이 갔습니다. 물론 본인이 올려준 건 아니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현상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간 건데 시장이 또 열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관련주들은 자율 반등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물타기 하시거나 끝까지 들고 가시는 거는 안 좋습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고 지금 어쨌든 김문수 씨의 지지율이 좀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준석이랑 단일화를 하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준석은 이제 왼쪽에 있는 요 인간, 네,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네. 김용태라고 있어요. 네. 삐리삐리한 놈으로. 네. 근데 뭐 가가지고 막 우리 단일화 합시다 뭐 이러고 막 있대요. 이준석은 막 고개를 최대한 빳빳이 들고 얘는 항상 그 역할이 이준석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역할이 뭐냐면 분열. 항상 그래. 옛날 3년 전 선거 때도 그랬어요. 지금 또 그러잖아. 지금. 절대 뭐 단일화 안 할 거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끝까지 보셔야 되는 게 기사 나오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10%를 못 넘거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떨어질 거라. 아마. 네. 근데 10% 이상을 못 넘으면 선거비 보전을 못 받아요. 선거할 때 돈 많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쫄딱 선거 끝나고 나서 쫄딱 망해요. 네.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김문수 테마주하고 이준석 관련주를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단일화 기대감은 계속 갈 테니까. 기대감이 있을 때 주식이 오르잖아요. 근데 이재명 쪽은 지금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것만 나와요. 룸사롱 나오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 가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막 나오고 지금 120원 커피 원가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거에다가 뭐 다른 것도 있고 호텔 경제론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심각하더라고 분위기가. 근데 더 심각한 건 그냥 뭐 좀 보기 좋게 그냥 사과하면 되잖아. 아유 그 제가 뭐 그때 말을 좀 이렇게 했는데 좀 오해하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내가 얘기한 게 뭐가 잘못됐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지지자들은 열광하겠지만 표가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요. 분위기가 깔아앉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재명 테마주들한테 이게 치명적인 거죠.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단일화 기대감이 있는 쪽이 주식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재명 테마주는 좀 지금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반등 나올 만한 것들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라. 네.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었어요. 물타기 절대 하지 마시고. 절대 하지 말아야 이렇게 또 뭐라고요? 여러 번 강조했는데 뭐라고요? 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올라가겠지? 아니요. 대통령이 돼도 대부분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책을 해주겠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해줄지도 의문이고 맞지 않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참고하세요. 네. 지금 이제 뭐 시장이 좀 지루하죠. 이제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왜? 아니 뭐 올라가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럴 때는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매집만 열심히 하세요. 매집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또 올라오거든요. 또 팔고 현금 생기면 또 매집하고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막 주식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매일매일 수익이 안 나요. 월화수목금까지 5일 동안 내내 수익 나고 그 다음 주 또 그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수익 날 때 몰아서 나고요. 쉴 때는 또 몰아서 쉬어요. 여기가 그래. 아시겠죠? 수익 날 때 몰아서 나고 쉴 때는 또 푹 쉰다고요. 또. 재미없어요. 제가 봐도 요즘 재미없어요.
근데 이럴 때 매집을 소홀히 하면 시장이 돌아섰을 때 수익이 하나도 안 나죠. 네.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네. 지금 지루한 거는 매집으로 잘 활용해서 매집 기간으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무소TV 김 실장님 그 대선주 브리핑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많이들 도움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